이 문제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 문제는 어디에 출제된 거냐면 거기 이제 문제 태그를 보면 GR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출제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그레주에이티드 레코딩 이밸류에이션 뭐 그 줄임말인데 그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 과정을 가려면 꼭 쳐야 되는 시험 중에 하나가 GR이에요. 그래서 뭐 유학생이건 국내 학생이건 미국 대학으로 박사 과정, 석사 과정으로 가려면 꼭 쳐야 되는 시험인데 거기에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문제가 아니고 화학과 전공 과정의 학생들이 푸는 문제인데 이 시험에서 내가 전 세계 상위 1% 안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스코어가 98% 정도가 나왔는데 98%의 의미가 뭐냐면 전 세계 1등 하면 99%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거기서 약간 몇 개 더 틀려가지고 98% 정도 나왔었는데 95% 이상의 성적이면 보통 아이비리그 지원권이 돼요. 그래서 이제 98%로 나왔어서 나도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여러분 주변에 교수한다, 뭐 화학과 교수다 라고 했을 때 이거 95% 이상 넘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GRE 스코어로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공부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그렇게 시험을 잘 쳤어도 그 당시에는 내가 이 문제의 의미를 몰랐어요. 몰랐다가 10년 지난 후에 이 문제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런 의미였는지를 진짜 정말 몰랐었던 거라 이 문제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드릴 테니 내가 왜 이 문제를 좋아하는지 말미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뭐냐 이거다. 문제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처음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힐륨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하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주 단순해 보여요. 힐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2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떼어낼 때, 두 번째 떼어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 각각을 평가해 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선 제시하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라고 하는 녀석을 약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를 잘 보면 그 수소 원자에 있는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아까 봤듯이 계속 요런 꼴이었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요 꼴이었고 뭐 여기서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온화를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빨갛게 표시한 건 당연히 뭐겠어요? 원자 핵일 거고요. 거기에 전자가 매여 있는데 이 전자가 만약 지금 주양자수 1인 상태에 있다. 이럴 때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죠? 이럴 때를 무슨 상태라고 하죠? 이런 걸? 바닥 상태라고 하죠.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바닥 상태 영어로. 플로어요? 플라워 말고요. 플로어? 플로어. 플로어라는 말도 쓰는데 바닥 상태 영어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가정 같은 데서 영화 같은 거 보면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체벌받을 때 체벌받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너 이번에 말썽 폈으니까 외출금지라고 할 때 있잖아요. 외출금지 영어로 정답. 네. 외출금지가 뭐냐면요. 네. 엄마가 그 집에 애한테 너 외출금지!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You are grounded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You are grounded. 그러면 말 뜻대로 되게 직관적이죠. 말 자체가. 그럼 grounded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방바닥이 되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방바닥이 못 나간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방바닥에 들러붙어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달싹 있어라. 그걸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바닥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수소원자 모델에서는 주역량수 1일 때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놈의 전자가 주양자수 무한대인 상태로 와버렸어요. 이럴 때 이런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하죠?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핵하고 전자 사이에 인력은 어떻게 돼요? 뭐냐면 인력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바닥 상태의 전자를 이렇게 자유전자로 만드는 이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온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당연히 얘는 발열 흡열 뭡니까? 발열 흡열 뭐예요? 발열 흡열 뭡니까? 이 과정은 무조건 흡열입니다. 왜냐하면 안정한 녀석을 불안정하게 인력을 없앨 정도로 떨어뜨려 내야 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 상태 전자를 자유전자로 만들 때 필요한 흡열 에너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것을 이온화 에너지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는 지금 예로 드는 수소뿐 아니라 모든 원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분자들에 대해서 언제나 흡열이라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어쨌거나 이 이온화 과정에서 어디가 나중 상태고 어디가 처음 상태예요?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뭔가를 계산할 때는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 입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주양자수 무한대일 때와 1일 때의 차이를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쇽쇽 넣어주면 요거 0이라 가정하고 요것만 남게 되겠지. 맞습니까?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Z의 의미가 뭐임? 원자 번호죠? 근데 아시다시피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이니까 요 자리에다가 1 넣은 거고요. 알겠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13.6 일렉트론 볼트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 부분, 요 상수의 크기를 제시해 주기 위한 정보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역학적 에너지 계산할 때 요 상수 부분을 요거로 둬라 라는 뜻으로 요 말을 준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이거를 누구에게? 힐륨 원자에게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힐륨 원자가 어떻게 된 건지 그 원자 모델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힐륨 원자는 보시다시피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힐륨 원자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지. 한 개 누구니? 자, 힐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가 두 개죠. 그래서 핵 안에 전하가 2 플러스. 알겠죠? 그리고 전자가 몇 개?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때 핵하고 전자 간 인력 뿐 아니라 뭐하고 뭐도 나타난다고 했어요? 전자 간 청력도 나타나는데, 이 청력을 계산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다전자 원자 모델을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전자 간 청력이 더 이상 없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핵하고 전자 간 인력만 나타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럴 때 원자 번호가 새롭게 재조정이 된다. 이 원자 번호를 뭐라고 불렀어요? 요거를 유핵전화라고 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또한 요 녀석의 바닥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기하건 이렇게 표기하건 모두 1s 오비탈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힐륨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가 1s2니까 이게 1s 오비탈의 전자 2개, 1s 오비탈의 전자 2개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유효액전화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할 수 있죠. 누구를 사용하면? 슬레이터 룰을 이용하면. 자, 유효액전화 어떻게 계산해요? 우선 첫 번째 뭐 써줘야 돼요? 원자 번호 빼기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 간 가림인자가 얼마라 그랬어요? 0.3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까 두 전자는 서로가 서로를 가린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청력이 나타나니까 두 전자 중 하나.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값이 얼마가 나와요? 1.7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유효액 전하가 지금 여기서 얼마다? 1.7이다. 됐죠?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수식은 수소 원자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뭐로 바꿔야 해요? 원자 번호를 유효액 전하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그때 역학적 에너지가 근사적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힐륨 원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고 싶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때 유효액 전하가 얼마예요? 1.7이죠. 그리고 이때 원S 오비탈이니까 주영자 수는 얼마예요? 1이죠. 이걸 계산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힐륨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인데 놀라운 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왜 2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전자가 총 몇 개니까요? 2개니까요. 즉 이것과 이거에 의한 인력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얘하고 얘에 대한 인력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 에너지가 힐륨 원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이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뭐 놓고 쭉 계산해요. 계산하면 값이 얼마냐? 78.6 정도가 나타날 거야. 이때 이 앞대가리는 뭐라고 쓰고 요건 뭐라고 쓰고 얘가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값 놓고 요렇게 해서 지금 저 힐륨이라고 하는 원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 상태가 되는구나. 됐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요 힐륨에서 나타나는 이온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게 뭐냐면 힐륨 중성 상태죠? 맞나요? 그럼 이 힐륨 중성 상태에서 얘를 첫 번째 이온화 시키도록 하겠어요. 그럼 얘가 첫 번째 이온화가 되면 자, 여기에 핵이 있고요. 뭐 여전히 1s 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쥐어뜯었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주양자수 무한대인 상태로 둘 중 하나를 보내버린 거라 이런 말이야. 그럼 이때 이런 전자를 무슨 전자? 자유전자라고 하지. 이게 첫 번째 이온화가 된 상태예요. 그죠? 이때 이건 힐륨 중성 원자인데 이 상태가 바로 힐륨 1 플러스 양이온 상태지. 그지? 그러면 전자가 두 개 있을 때는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핵전하가 유효액전하가 돼야 돼. 그지? 그런데 전자 하나 떼어서 양이온 상태가 되면 이때 이 핵전하는 뭐가 되죠? 2 플러스로 돌아온다는 거 알겠어요? 왜 2 플러스로 돌아오죠? 바로 전자 하나 띄어내어 버리면 전자가 몇 개뿐이 없어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을 뭐라고 불러요? 하이드로제닉. 하이드로제닉 상태에서는 전자가 유핵전하예요? 원래 전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전하가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온화를 해보자. 그럼 이제 드디어 두 전자 모두 어떻게 되겠어요? 두 전자 모두 이압 다 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원자 핵 입장에서 두 전자 모두 무한대 상태에서 전자들이 나타날 거고 무한대로 멀어진 전자와 핵 사이는 인력 어떻게 돼요? 없죠? 인력 어떻게 돼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 이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누구의?
힐륨 2 플러스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 그럼 딱 봐도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서로 무한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력도 없고 척력도 당연히 없겠죠. 아무런 인력 척력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0 상태가 된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힐륨 원자 중성 상태의 에너지를 알죠. 그다음에 2 플러스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죠. 그러면 누구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힐륨 플러스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이제 다전자 원자예요?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에요?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죠? 얘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n제곱 HCr Z제곱인데,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n자리에 뭐 넣어요? 1이죠. 여전히 원했으니까요. 그 다음 HCr 자리에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앞에서 구해놓은 13.6 넣고요. EJZ에다가 뭐 넣어요? 여기는 2를 넣어야죠. 전자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한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그 유명한 마이너스 54.4 일렉트론 볼트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무리. 자, 어디를 지어볼까? 자, 위에 줄게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힐륨 원자에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예요?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죠? 그러면 이 이온화 과정에선 누가 처음이고 누가 나중이에요? 이게 나중이죠? 그럼 어디서 어디를 빼라? 힐륨 1 플러스의 역학적 에너지에서 중성 힐륨의 역학적 에너지를 빼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각각의 값이 얼마였느냐? 마이너스 54.4 빼기 마이너스 여기 있죠? 78.6 해주면 이 값이 maybe 뭐 24. 얼마 나올 거예요, 그죠? 하면은 24.2인가? 뭐 이 정도 나오나 보네요, 그죠? 24.2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차이예요? 얘하고 얘 사이의 차이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0 빼기 마이너스 24.4 해주시면 되니까 24.4 일렉트론 볼트. 아니 뭐 내가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54.4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럼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왜 높게 평가할까요? 어려워서요? 사실 풀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높게 평가할까요? 어? 내가 왜 이렇게 높게 평가할까요? 자, 잘 보세요. 지금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계산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란 원래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일반화학 책 보시면요, 모든 원자의 모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다 측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측정하는 게,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측정해서 이미 알고 있는 값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논리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썼냐면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즉 이걸 알고 이 계산 결과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거 문제를 뒤집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이미 기존에 측정된 이온화 에너지를 주면 거꾸로 계산하면 슬레이터 룰이 아니라 이온화 에너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효핵전화를 계산해 낼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모든 원자의 모든 전자들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다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하트리퐁 메소드나 뭐 셀프 컨시스턴트 메소드를 활용해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양자역학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온화 에너지들로
원하는 어떤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매우, 사실 이 계산은 매우 양자역학적이에요. 매우 고전역학적이에요. 매우 고전역학적이잖아요. 이런 고전역학을 활용해서 이 뭐냐면 유효자나들을 다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3. 원자들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여러분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란 말 알죠? 요것을 활용하면 결국 모든 전자들의 유효핵전화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교수가 작정하고 내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주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유효핵전화가 얼마냐. 무슨 말 하겠어요? 이걸 거꾸로 계산하게 할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